네,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 방침을 보이던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당초 거론된 거래소 폐쇄보다는 실명제로 투기를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또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 때문에 지난주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예. 이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후폭풍이 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폐쇄 확정은 아니다라면서 일단 어제 그저께였죠. 간단한 어떤 방침을 내놓았는데, 자 그렇다면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거래소 폐쇄하겠다고 얘기했던 신년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어떤 입장은 일단 철회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요? 일단은 그 폐쇄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전 세계적으로 110조나 되는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증발됐죠. 얘기 나왔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작년 9월부터 TF가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네. 그 TF를 통해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TF의 주도권을 금융위기가 가져갔다, 맨 처음 시작했다가 법무부로 갔다가 예. 다시 국무조정실로 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이렇게 시장의 간을 본다라든지 이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예. 의도치 않게 나왔던 얘기가 그렇게 출렁거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단 폐쇄는 아니 돼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일단 투기 억제에 방침을 찍었다라고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더 정부 내에서 그 이상의 합의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 어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부 조율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폐쇄라는 단어의 급등락이 오락가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 또 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또 아침에, 폐쇄라는 단어 때문에 또 아침에 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가격 폭락이 일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20%, 또 최근 다른 것들도 10% 내외로 출렁 정도가 아니고 쓰나미처럼 왔다 갔다라고 네.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간의 어떤 조율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말씀하신 것대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살아있는 옵션이다라고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비이성적 투기이기 때문에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난번 12월 28일 날 있었던 범정부 차원에서의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인 조율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을 박상기 법무장관을 통해서 발표한 이후에 시장의 어떤 반응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청와대가 뒤로 슬쩍 물러난 그런 상태에서 여론을 약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본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대로 가상화폐를 해킹을 하거나 했을 때 현재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압수도 추징도 안 된다. 이 도대체 뭔지가 아직 법적 대상이 아니란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규정하는 자체가 법무부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와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정의가 없이 여전히 이것이 경제 논리에 또 법률 논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 가상화폐라는 것에 대한 제도와 법적 정의 정말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법적 정의, 지금 말씀하신 제도화가 된다는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는 건데, 네. 일단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제 법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 자극적인 그런 워딩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TF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정부의 정책이 일관된 메시지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 얘기했지만, 일관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주지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 금융위기가 시작했지만 강경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그 헤게모니를 법무부가 가져왔는데 법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다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포괄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와중에 끊임없이 다른 잡음들이 들리다 보니까 시장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 광풍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극단적인 폐쇄라는 처방 대신에 현실적 규제를 선택한 정부의 방침 이게 이제 과연 정부 뜻대로 잘 풀려나가야 앞으로 이제 이게 잘 제도권 안에 정착이 될 텐데 지금 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또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현실적인 방법들이 도입이 된다면 실제로 투기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부의 그 방침은 이른바 두 갈래, 투트랙 전략. 한마디로 이 투기를 억제를 하고 또 기술은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동인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도 이거 현재 상황이 투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정도를 넘어서 투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율적인 규제를 넘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 광범위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명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더불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전략은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TF를 해서 해외의 어떤 사례를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것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기술적인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그 근본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선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합리적 선을 정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예. 어느 정도 투기를 넘어서 투자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안정된 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안정된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전체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어떤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규제가 약간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긴 기간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정부의 정책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예. 결과적으로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실명제 도입인데요. 예.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의 기존의 거래소에 가입을 할 때도 본인 개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걸 철저히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짚어주세요. 그 예. 가상 이제 보통 이제 세금을 낸다든지 등록금을 낸다든지 뭐 고지서를 낼 때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 가상 그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방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그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낼 때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할 때 거래소에서 개인에 대해서 실명 확인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면 안 그렇죠?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정부에서 저번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실명 이거 하겠다, 실명 계좌 이거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 거래소 1, 2위 하는 데에서는 예. 우리 이미 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박수를 쳤어요. 오히려 좋아했다고요. 왜? 예. 이것이 법적인 그러니까 자율적인 안정성을 갖게 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인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지 못한 불량 거래소, 심지어 유령 거래소들도 있었고 방금 그 기사 리포트에서 봤듯이 그런 유령 거래소 통해서 사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그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끊겠다. 그래서 모든 원칙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실명 거래를 확인하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상 계좌를 지금 발행해 준 거지만 이걸 이제 일반 계좌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바꾸겠다는 거죠?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전 차라리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계좌로 이렇게 실명 확인하고 예. 과세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 자금이나 마약 자금이나 검은 자금을 가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런 실명제 도입과 뭐 이런 실명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방침들이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는 투자의 이런 투기 수요나 이런 사기 범죄에 좀 절제시켜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규제하는 그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정해주는 완전히 그 스톱하게 아니지만 그 예. 속도 조절하게 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항상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정에 보면은 예전에 비디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디오가 급속도로 이제 퍼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19금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퍼지
퍼지면서 기술적 기반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기술적 기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포르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하면서 기술은 더 이로 확장됐습니다. 저는 이번 어떤 그 비트코인과 이 그 블록체인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근본 어떤 그 기술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2차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기반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넘어서 투기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제도적 범위 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기술적인 기반은 확대를 하고 또 투자자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지금 어떤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지만 그와 같은 투트랙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원래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 예. 그 부작용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말씀 맞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게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이 소동은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30 세대들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어른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금 흑수저라고 읽어지고 그렇죠. 헬조선이라 읽어지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정치 문제고 복지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청와대 이게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국민청원사에 어떻게 됐나 좀 보려고 들어봤더니만 20만 명을 이제 예. 돌파했더라고요. 예, 예. 그 답은 내놔야 되는 부분인 내놔야죠. 거예요.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부 기조는 이런 문제 없이 연착륙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만 명 넘어서 답을 해줘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 생각은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두 가지로 분리하겠습니다. 그 화폐는 이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규제하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기술은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투기적 광풍은 좀 규제하되 기술은 발전시키겠습니다로 답변하지 않으면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함부로 답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일 법무부 장관이 그때 한번 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다른 개념을 얘기하셔갖고 이게 제가 좀 그 전문가한테 의뢰해봤더니만 블록체인의 가장 완벽한 적용 사례가 이제 가상화폐인 건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지만 그저께 내는 것처럼 기술은 기술화시키고 투기 광풍을 가라앉힌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이외의 어떤 방침은 상당히 어떤 대책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청와대에 그 지금 20만 명, 오늘 오전 예. 그 8시에 20만 1,000명이 해서 벌써 지금 12월 27일 해서 30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10일을 남겨놓고 벌써 20만 명이 넘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현재 그 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전체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20만 명이 벌써 청원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서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그 관심이 많고 네. 본인들의 어떤 그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과 이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만 비트코인 이퀄 블록체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화폐와 금융이 총화이면 틀림없지만 그 이외에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 저작권을 비롯해서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어떤 기술이 그 신기술이 나왔을 때 한 곳에서 폭발을 하지만 폭발된 이후에 계속 어떻게 보면 확장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는 분명히 전 세계적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IT 시점에서 인터넷 혁명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이 앞서 나갔지만 이 그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열풍에서는 1.5세대 내지 2세대 밀려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규제뿐만 아니고 육성 이 투 트랙으로 정말 그 어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모멘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청원에 대답도 하고 대답 이후에 앞으로 조금은 더 섬세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는 기술 개발과 함께 또 이런 투기나 이런 광풍
광풍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참 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지리적으로 좁은 나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거 있으면 항상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예. 또 집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진 것도 그런 특성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PC방 문화가 이렇게 발전된 데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반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특히 돈과 관련된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든지 뭐 그 임금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차이가 나는 바람에 몰리는 이 현상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이 문제는 경제 문제죠. 물론 경제 문제, 정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지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청와대에서 정책을 내오는 것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대안을 내놔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법적인 문제는 또 다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광풍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